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모듈과 패키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듈과 패키지는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이니 함께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 이해하기. 파이썬에서 모듈이란 무엇인지, 왜 사용하는지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듈을 사용하면 코드 재사용성과 유지 보수성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패키지 이해하기입니다. 여러 모듈들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법인 패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패키지를 사용하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모듈 가져오기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포트, 플롬 임포트, as와 같은 문법을 활용해 모듈을 불러오는 다양한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방식이 어떤 상황에 유용한지도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모듈과 패키지 설계 실습입니다.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직접 모듈과 패키지를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해 보면서 학습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모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듈이란 파이썬 코드가 저장된 하나의 파일이며 이 파일 안에는 함수, 변수, 클래스 등을 정의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모듈은 다른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에 덧셈을 자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함수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한 번만 함수를 정의해 놓고 다른 파일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왼쪽을 보시면 mymodule.py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안에 add라는 간단한 덧셈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은 바로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모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예제를 보면 mymodule app.py라는 파일에서 mymodule이라는 이 파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mymodule.add 3, 4를 실행하면 결과는 7이 출력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듈을 사용하면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여러 사람이 협업할 때도 기능별로 코드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정리하자면 파이썬 모듈은 py 확장자를 가진 코드 파일이며 함수, 변수 등을 정의해서 다른 파일에서 임포트로 불러올 수 있으며 코드의 재사용성과 유지 보수성을 높여주는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패키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썬 패키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키지는 관련된 모듈들을 하나의 폴더 구조로 조직한 것을 말합니다. 모듈이 하나의 파일이라면 패키지는 여러 모듈 파일들을 담고 있는 디렉토리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패키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해당 디렉토리 안에 언더바 init.py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파일은 패키지가 초기화될 때 실행되는 역할을 합니다. 파이썬 3.3 이후로 init.py 이 파일이 없어도 패키지로 인식되지만 여전히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 예시를 보면 mypackage라는 폴더 안에 init.py 파일과 module1.py, module2.py 같은 여러 모듈 파일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폴더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mypackage라는 패키지가 존재하는 거죠.
자, 이러한 패키지를 사용하는 그 방법을 소개하면, 이러한 패키지 내에 모듈을 사용하려면 from my package import module 1이라는 구문을 사용합니다. from 다음에 패키지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import에서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사용하고 임포트하고 가져오고 싶은 그 모듈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module 1.sum 펑션을 사용을 해서 모듈 안에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모듈과 패키지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모듈과 패키지를 사용해야 할까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코드 재사용성 증가. 가장 큰 장점은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별도의 모듈로 분리해두면 여러 곳에서 쉽게 가져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드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자, 둘째, 코드 관리 용이. 관련된 기능들을 하나의 모듈이나 패키지로 묶어두면 코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능은 db_utils 모듈에 사용자 인증 기능은 auth_모듈에 넣어둔 식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프로젝트 규모를 확장. 자,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수십 개, 수백 개의 모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모듈 파일들을 한 폴더에 두기보다는 패키지를 활용해 계층적으로 관리해야 효율적입니다. 패키지를 통해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져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겠죠. 자, 넷째, 앱 라이브러리 활용.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나 numpy, 리퀘스트 등과 같은 앱 패키지들도 모두 모듈과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듈과 패키지의 개념을 이해해야 이러한 앱 라이브러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네임스페이스를 활용한 이름 충돌 방지. 각 모듈과 패키지는 독립된 네임스페이스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모듈 1과 모듈 2에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라는 변수가 있어도 모듈 1.data, 모듈 2.data로 구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이름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듈을 가져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모듈을 가져오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 import 모듈. 가장 기본적이고 명확한 방식입니다. 모듈 전체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시처럼 제곱근을 구하기 위해서 메스 모듈을 가져온 후에 math.sqrt 16과 같이 모듈명, 함수명 형태로 접근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어떤 모듈의 함수를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 import module as alias. 모듈에 별명을 붙여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시를 보면 import math as empty. 이 math라는 모듈명을 empty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empty.sqrt 하게 되면 16의 제곱근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긴 모듈명을 짧게 줄이거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인 numpy 같은 경우는 보통 np로, 판다스는 pd로 별명을 붙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자, 세 번째 방식, from module import function. 모듈 전체를 가져오는 대신에 모듈에서 특정 함수만 직접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from math import sqrt와 같이 math 모듈에서 sqrt 함수만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매스를 붙이지 않고 SQRT16처럼 함수를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필요한 함수만 가져오므로 메모리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방식, 플럼 모듈 임포트 에스트리스크. 이 방식은 플럼 매스 임포트 별표와 같이 모듈의 모든 내용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SQRT16과 팩토리얼 5처럼 모듈 내의 모든 함수를 모듈명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함수가 SQRT나 팩토리얼 같은 함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 어려워서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고, 만약 여러 모듈에 같은 이름의 함수가 있을 경우 이름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name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썬에서 아주 자주 보게 되는 구문, 바로 if name equal mai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파이썬 코드에 대해서 이런 구문을 본 적 있는데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가신 분 계신가요? 자, 오늘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코드가 훨씬 깔끔하고 재사용하기가 좋아집니다. 먼저 name이라는 변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든 변수가 아니라 파이썬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내장 변수입니다. 자, 모듈이 직접 실행되는 경우와 또 임포트되어 사용되는 경우 네임 변수의 값이 달라집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런 특징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직접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파이썬 filename.py처럼 직접 실행했을 때 이때 name 변수의 값은 main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 임포트되어 호출되는 그런 경우 이 name 변수의 값은 main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듈의 이름, 즉 파일 이름이 이 name 변수에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를 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코드는 파일을 직접 실행했을 때만 돌리고 또 다른 파일에서 호출될 때는 실행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가진 모듈을 만들고 그 안에 이런 테스트 코드도 같이 넣어 놓았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져다 쓸 때, 임포트에서 가져가다 쓸 때 테스트 코드 이 부분은 실행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자, if name equal main. 여기에 이 안에는 테스트 코드가 있고 또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코드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직접 실행할 때만 이 부문의 이 조건문이 참여되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나 프로그램 실행 시작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때는, 호출할 때는 필요한 기능만 깔끔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임포트해서 호출할 때는 이런 부분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구문은 if name equal main 구문은 프로그램의 진입점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쓰면 모듈을 만들 때 불필요한 실행을 방지하고 재사용성도 확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구문을 사용한 예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name equal main의 구문의 실제 예시를 통해 그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접 실행되는 경우와 또 외부 호출에 의해서 이 calculate.py라는 파일이 실행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왼쪽에 있는 calculate.py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일에는 add라는 함수와 subtract라는 두 개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은 if name equal main이라는 조건식이 들어있고요. 이 조건식이 참여되는 경우에는
프린트 문장이 3개가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calculate.py 파일을 직접 실행하면 이 네임 변수의 값이 메인이 되기 때문에 이 if 조건문이 참이 됩니다. 따라서 이 프린트 3개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 시작이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고 또 이 add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 또 subtract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어서 add에서는 5가 되고 또 subtract를 하게 되면 3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외부 호출을 살펴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main.py 파일처럼 다른 파일에서 이 calculate.py 파일을 임포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calculate를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calculate.py 파일을 직접 실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프린트 문장 세 문장이 실행이 됐지만 이와 같이 import calculate 하게 되면 이 name이라는 변수값이 main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 name이라는 변수값에 calculate. 이 모듈의 파일의 이름인 calculate.py, calculate라는 값이 대입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더 이상 실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result equal calculate.add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add 함수만, 이 calculate에 정의되어 있는 이 add 함수만 호출을 하게 되고 또 이 add 함수에서 return된 그 결과값만을 result에 대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출력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if name main이라는 구문을 사용하면 모듈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코드와 또 실제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모듈과 패키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만든 모듈뿐 아니라 외부의 유용한 모듈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썬의 모듈과 패키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만든 유용한 모듈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 모듈이란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 외에 개발자들이 만들어 공유하는 유용한 코드 모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외부 모듈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기능을 직접 구현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예를 들어 웹 요청을 보낼 때 사용하는 requests,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판다스와 numpy, 앱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플래스크,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매플롭립 등이 대표적인 외부 모듈들입니다. 이러한 외부 모듈들은 PIP라는 패키지 관리 도구를 사용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PIP는 파이썬을 설치할 때 함께 설치되므로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설치 명령어는 pip install 패키지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패키지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이 설치하기를 원하는 이 패키지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퀘스트 모듈을 설치하고 싶다면 pip install request라는 명령어를 터미널에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특정 버전의 모듈이 필요하다면 pip install pandas하고 등호 다음에 이와 같이 버전 번호를 붙이게 되면 해당되는 버전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pip install 옵션 high 업그레이드라는 옵션을 넣어주고 request라는 모듈 이름을 써주게 되면 가장 최신 버전의 리퀘스트 모듈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해보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 모듈 이야기. 모듈은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담고 있는 PY 확장자를 가진 파일입니다. 이 파일 안에는
변수, 함수, 클래스 등을 정의해 놓을 수 있으며 다른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패키지 이야기입니다. 패키지는 관련된 모듈들을 하나의 디렉토리 구조로 조직한 것입니다. init.py 파일을 사용하여 패키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듈 가져오기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파이썬은 모듈을 불러오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임포트 모듈을 통해 모듈 전체를 가져오거나 플럼 모듈 임포트 펑션으로 특정 함수만 가져올 수도 있고 임포트 모듈 as alias로 별칭을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구조에 따라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사용해 모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네임스페이스 충돌 방지입니다. 각 모듈과 패키지는 각각 독립적인 네임스페이스를 가집니다. 덕분에 동일한 이름이 정의되어 있더라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 이름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패키지 설치 및 사용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PIP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 외에 다른 개발자들이 만든 유용한 외부 모듈들을 손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듈과 패키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듈과 패키지는 파이썬 개발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코드를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